그럼 삼성전자는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와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나머지도 다 같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경제가 또 올라가는 업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21년 우리가 상당히 기분 좋았던 것처럼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주식들이 상당히 많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현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사실 올해 시장이 괜찮거든요. 네. 또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겹치면서 특히나 한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서 한간에는 이러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기대감이 증폭되는 이제 발언까지도 있단 말입니다. 대표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좋겠고요. 네네. 네, 저도 제가 운영하는 자산 중에 한국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주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욕먹을 수 있겠지만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전 작년부터 올해 주식시장이 좋을 거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야 한국 주식시장 안 돼. 주식하려면 미국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 이유는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일반 투자자분들은 아쉽게도 어떤 특정 자산이 오르게 되면 올랐다는 이유로 그 자산에 대한 사랑이 커져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오르지 않았을 때 사서 올랐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르지 않았을 때는 안 갖고 있다가 오르고 나면 이제 조바심이 생기고 꼭 사야 될 것 같고 산 다음에는 이 주식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오르는 것도 저는 뭐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미국의 금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시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안 좋은 건 좋아지고 좋은 건 또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르는 건 좀 뭐 어떻게 보면 즐겨도 되지만 그걸 또 굳이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오를 거니까 나는 지금도 더 사야 돼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제가 되게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들도 서서히 주식 투자를 입문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꼭 가족들이 딱 이제 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이 주식 좋지 않냐.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죠, 반대로. 왜 좋아 보이냐. 그러면은 그에 대한 답변이 가격이 오르니까. 좋으니까 올랐겠지.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가격이 오르니까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수의 특히나 이 주린이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입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그렇게 또 좋은 코스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고 이 주식, 이 자산을 왜 사냐를 본인이 생각해서 내가 말할 수 있거나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혹시나 올랐기 때문이라는 거라면 그것만 피해도 말하자면 안 오른 주식을 사면 잃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적을 거니까. 근데 막 올라있는 주식은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에 올랐던 게 사실이 아니거나 너무 과열돼서 올랐다 그러면 떨어질 일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작년 얘기를 해보자면 2차전지 주식 상반기에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들이 실제로 2차전지가 많이 팔리고 돈을 버니까 오른 것도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그거보다 너무 높은 가치를 또 평가받으니까 또 떨어진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으로 10배 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는 샀는데 몇 분의 1 토막으로 물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 회사가 크게 바뀌었거나 뭐 갑자기 전기차를 사람들이 안 산다거나 그런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주의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랐으니까 좋겠지가 아니라 한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나는 이 기업이 PBR이 낮으니까 사겠어 라는 이유가 있었다면 가지고 있다가 이 외부 환경 변화라고 하는 정책 변화로 인해 주가가 올랐으면 이제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게 오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분석하는 거예요. 아,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는 여전히 좋게 보지만 그게 또 한 분, 그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어떤 특정 주식이나 특정 업종에 잘못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지수가 오르더라도 그런 부분만 주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안 오르는 건 그만큼 안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싼 게 비지떡 아니냐. 네. 이게 결국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냥 싼 걸 사 모은 걸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싼 게 비지떡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으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네. 가장 핫한 주식이죠.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근데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야, 이거 괜히 샀다. 내가 뭐 8만 전자일 때 사가지고 뭐 우리나라를 이끄는 기업들이라고 해서 샀더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네네네. 그렇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지금 주가 엄청나게 좋죠. 근데 엔비디아 작년 초로 가면 엔비디아가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주식이. 네. 그러면 그 얘기는 10분의 1 토막이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주식은 엄청나게 폄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AI 주식들 다 날아갈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날아가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이런 거 날아가고 있을 때 엔비디아는 완전 실적도 안 좋고 이거 뭐 쩔이야. 얘는 돈도 못 벌어.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물론 계속해서 오르는 주식도 있었어요. 최근에 보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네네. 알파벳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은 계속 오르기도 했지만 올랐던 주식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떨어졌던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 하는 거는 안 오르는 주식이 싼 게 비지떡 이렇게 일치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이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열등한 그런 안 좋은 기업들이 절대적인 주가라든지 시가총액 또는 차트의 모양이 안 좋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네네. 좋은 기업이 현재 잠깐 안 좋은 상황이 몇 년 동안 안 좋았으니까 얘는 싼 게 비지떡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기업이 다시 올라갈 때 방금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이 올라갈 때도 수익을 못 내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21년에 전 세계 1등이었어요. 상승률 1등. 네네. 22년에 꼴찌였죠. 그리고 23년에 중간쯤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 30년 동안 안 좋았죠. 그렇죠. 작년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일본 주식시장은 평생 오르지 못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원한 패자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주가라든지 뭐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나 절대적인 시가총액의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는 안 좋은 기업일 거야 이거는 계속 올랐으니까 좋은 기업일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단 좋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작년부터 네. 올해까지 싼 거 외에 특별하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나요, 안 좋나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죠. 네, 미국은 경기가 좋나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네. 그러면 좋은 경기는 계속 좋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만 골라야 돼요? 아니면 계속 10년, 20년 좋다. 1번 미국 경기. 아니면 미국도 용 빼는 재주 있냐? 좋았으면 한번 또 안 좋아지겠지. 2번 뭘 골라야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2번을 골라야죠. 현실적으로 2번 골라야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안 좋았으면 좋아지고 좋았으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2020년, 21년 여러분들이 주식, 뭐 비트코인, 미술품, 아파트 이런 걸로 돈 다 벌었을 때 있죠. 네네. 그리고 회사에서 성과가 엄청나게 터졌을 때 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경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보조금은 쏟아지는데 정책적으로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금 줘야 되죠, 정부에서. 그렇죠. 근데 의외로 경제가 마비되지 않았어.
사람들이 오프라인 가서 막 이렇게 밀접하게 얘기만 안 할 뿐이지 모든 활동을 다 하더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럼 다시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어느 저점 어딘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주식을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는 시쳇말로 그런 주식들은 반도체란 말이죠. 그렇죠. 반도체는 전형적인 경기 순환주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좋아지고 좋아지면 안 좋아지고 그 반도체 경기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가격이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반도체 가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르고 삼성전자 안 오르는 게 특정 그 HBM이라고 하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반도체만 좀 잘 되니까 좀 앞서가 있는 하이닉스는 잘 되고 나머지 일반 반도체를 많이 하는 삼성전자 같은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뿐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좋아지면 네.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한 거고 지금 반도체는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경제에 이 큰 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순환주들이 우리나라 경제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예를 들면 철강, 그렇죠. 포스코, 네네. 조선, 현대중공업, 자동차, 현대자동차, 예. 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안 좋단 말이에요. 예, 예. 안 좋지만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 쉽게 풀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 성과급 하나도 안 나왔네. 연봉 인상 뭐 5%밖에 안 했네. 막 이런 기사 보셨죠? 그러면서 야, 삼성전자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나라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삼성전자가 안 좋은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여러 임직원분들 그다음에 뭐 공장의 설비 이런 건 이미 똑같이 갖춰져 있는데 하나를 생산했을 때 남는 수익성, 마진이 적어진 거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량을 줄여요. 많이 팔아봤자 적자만 나는데 그러면 생산량을 줄이면 반도체 수요량은 꾸준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카메라, 저 뒤에 PC, 여기 앞에 있는 이 TV, 마이크 전반적으로 다 반도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량이 줄어들면은 결과적으로 수요가 쭉 늘어나게 되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다시 반도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와요. 돈을 많이 버는 시대는 반드시 오는 거고 오면 어떻게 되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월급도 올려줘. 성과급도 줘. 그러면 그 직원분들이 신나잖아요. 그럼 차도 받고 명품도 하나 사. 해외여행도 많이 가. 네네. 그러면 거기다 돈이 갔으니까 그 자동차 업체, 면세품 업체, 뭐 여행사 돈을 많이 벌죠? 그게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나머지도 다 같이 좋아지면 그러면 경제가 또 올라가는 업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21년 우리가 상당히 기분 좋았던 것처럼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기분 좋았던 것처럼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올라갈 주식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